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어느 분이 아주 재미있는 댓글, 질문 주셨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내 땅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 사실 수많은 분들의 토지가 이런 상황이죠. 아직도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전의 토지 측량 방법이 정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댓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법률 상식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는 길에 내 땅에 도로가 편입된 경우 재산권 행사 및 담을 칠 경우의 수를 공부하셔서 부탁 좀 드립니다. 현재 땅을 구입한 지는 4년쯤 되었고요. 도로에 15평 정도 편입이 되었고 도로 포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15년 전부터 이용이 되었고 도로 지하에 상수도 배관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도국에 도로 사용 허락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이곳 강화 땡땡면 땡땡리 토지를 처음에 600평 구입하여 건축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도로에 편입된 땅은 4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0여 년을 이곳에 거주하였음에도 나는 아직도 이방인이랍니다. 2장. 처음에는 친절하더니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 갈구기 시작하는데 가관이더라고요. 한두 번 당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양아치질을 하면서 대응하니 절로 꼬리를 내리는데 2장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푸닥거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초장에 찔통을 같이 부리니까 더 이상은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조목조목 조리 있고 법대로 대응하시는데 존경합니다. 나는 남자라 같이 싸우고 다투며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요지를 보게 되면 도로에 들어간 내 땅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가이죠? 더해서 도로에 들어간 내 땅에 담장을 친다면 도로를 막아버린다면 뭔가 불길한 사건의 그림자가 아니시겠죠? 아니시길 바라봅니다. 4년 전 구매하셨다. 15평 정도가 도로에 들어갔다. 아스콘 포장되어 있다. 상수도 넣을 때 수도국에 도로 사용 허락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죠. 상수도 넣을 때에는 도로 위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수도를 넣을 수 없습니다. 포장을 해야만 합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야만 상수도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어쨌든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점유 회복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때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서 그간의 사용료와 앞으로의 점유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월 사용료, 임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제 땅의 일부가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게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례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고 법원은 이와 같은 법률 관계를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원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라고 표현하여 왔다. 이런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원의 행사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해야 하고 등등등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사유지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공익을 재고 따진 결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설사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고 토지 인도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듯 합니다. 민법의 대원칙, 물권 법정주의에도 어긋나죠. 그럼에도 공익보장 차원에서 법원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법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면 땅 주인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법원은 몇 가지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원을 포기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원 포기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중요한 처분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여야 하는 바 타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보상을 원하거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네. 사용료 내놔라.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땅 주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이죠. 2015년 6월입니다. 원고는 나주시에 위치한 354제곱미터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는 1970년 나주시 전 8323제곱미터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무렵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농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나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사용수익원 제한된 토지를 상속받거나 승계했다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토지를 공중이용에 제공해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원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수익원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등에 의해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승계인 역시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수익원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원고가 주장하게 됩니다.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점유 및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써 그 소유자인 나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차임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 그러자 피고, 지자체가 받아칩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농로로 개설되었는데 농로 개설로 인한 접근성 등 농지 가치를 높이고자 당시의 땅 주인이었던 H씨의 동의를 받아 점유 및 사용한 것이다. 즉 그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원을 포기한 것이고 원고와 원고의 직전 소유자였던 J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우린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열심히 서로 공방을 했겠죠. 그렇다면 판결 어떻게 났을까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광주지법 2019년 가단 13143 판결 1. 이 사건의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H씨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2. 이 사건 도로 개설이 H씨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에 H씨의 특정 승계인인 현 토지 소유자 원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나주씨가 원고에게 토지의 도로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은 도로 편입 당시인 미지급 용지로 평가하면 2015년 9월 24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155만 5,390원이고 2020년부터 2월 25일 이후 매월 44,712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 네, 시원하게 판결 났습니다. 일단 도로에 편입된 내 땅, 소유권 주장에서 찾은 경우입니다.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론은 이런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토지주분들,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거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고, 또 내가 구매하기 전부터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다라는 이유로 너무 늦었나 보다 생각하시고 억울해 하시면서도 그냥 두게 됩니다. 개중에는 아시면서 그냥 도로로 써라 하고 내주신 분들 계시겠죠. 이분들에게는 당연히 감사하죠. 어쨌든 땅 주인으로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면 법리와 그에 따른 증거를 갖추시면 땅을 찾아서 그 이용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나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고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유지인 내 도로에 내 토지를 내가 막을 수 있는가와 상수도 때문에 허락한 토지 이용 등은 다음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의 영상 내용 중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료 확인해서 최대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